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피처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챗GPT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기술 자녀 양육 편입니다. 저도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제가 처음 아빠가 됐을 때 그리고 또 처음 학부모가 됐을 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챗GPT한테 아빠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미리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로서 육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육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면 제일 좋지만 바쁘신 분들은 또 이런 챗GPT를 활용하면 충분히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 육아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응원도 해줍니다. 부모라는 게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라. 하지만 그 자신감은 반드시 또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육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내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사실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으면 독박 육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산후우울증이 오고 또 이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독박 육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알아야 될 거, 남편이 도와줘야 될 게 뭔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또 10가지 정리를 해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그 처음에 육아를 할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여가지고 저도 바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아에 많은 도움을 못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산후우울증이 살짝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육아의 힘듦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또 아내를 잘 도와줘야 되는지 너무나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육아를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이 어떻게 도와서 아이를 잘 키울지 그리고 또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잘 이해해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지 그런 걸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어쨌든 또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사춘기 시기가 오죠. 그럴 때 이제 사춘기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저도 지금 아이가 이제 중학생 2학년이고 이제 막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또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어쨌든 그걸 또 잘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사춘기 때 부모님이 우리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할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10가지 정도 또 챗GPT가 알려준 걸 보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저도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책 보는 거 다 힘들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요즘에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고민이 될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원을 우리가 의존만 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의존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어릴 때부터 이제 길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가 계속 옆에서 또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또 이런 걸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또 충분히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학원을 다니진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속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학원을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가게 되는 거랑 무조건 처음부터 부모여서 강제적으로 가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이가 이제 학원이 필요하고 좀 더 보충 수업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원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학부모로서 아이의 또 학습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부부와의 어떤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